트럼프 취임 이후에 기대했던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더 큰 변동성을 미국 증시는 보여줬는데요. 특히 블랙 먼데이로 불렸던 2005년 3월 10일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3.8% 하락을, S&P 500은 마이너스 2.6%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하락 기간 동안에 변동폭이 작았던 ETF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변동성이 낮은 ETF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투자에 조금 더 안정성을 더할 수가 있겠죠. 먼저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다우 지수의 변동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하락폭이 가장 높았던 기간을 보면 25년 2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S&P 500은 마이너스 7.76% 하락을,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는 무려 마이너스 10%에 가까운 마이너스 9.61%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DIA도 8%에 가까운 마이너스 7.99%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 하락의 주요 원인은 불확실성, 특히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술주의 변동성이 크고 경제나 정책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가장 큰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볼 ETF는 배당 성장을 중심으로 한 SCHD와 VIG, DGRO인데요. 특히 SCHD는 하락장에서 강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ETF로 이미 유명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나스닥을 공격수로, S&P 500을 미드필드, 그리고 SCHD를 수비수로 비유하곤 합니다. 실제로 이번 하락장에서 뛰어난 수비 역할을 해냈는지 오늘 같이 확인해 볼게요. 같은 기간 동안에 SCHD는 단 마이너스 1.55% 하락하면서 역시나 탁월한 안정성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같은 배당 성장 ETF인 DGRO는 마이너스 4.12% 하락을, VIG는 마이너스 5.62% 하락하면서 SCHD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ETF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배당 성장 ETF인 SCHD, VIG, DGRO의 포트폴리오 안의 기술주 비중을 보면요. SCHD는 10.24%, VIG는 25.27%, DGRO는 17.9%입니다. SCHD처럼 기술주 비중이 낮은 ETF는 하락장에서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VIG나 DGRO처럼 기술주 비중이 높은 ETF는 더 높은 변동성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주 섹터의 변동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주는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성장주 중심의 ETF들이 더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주 전반에 투자하는 XLK는 마이너스 8.8% 하락을, 반도체 테마 ETF인 XOXX도 마이너스 8.92%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상위 빅테크 종목에 투자하는 FNGS도 13.86%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돈 남은 운하의 고성장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ARKK는 무려 마이너스 23.52% 하락을 하면서 압도적인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상승장에는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ETF는 비율 조절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고전 명언이 있어요. 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또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6대4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하락장에서 채권이 실제로 해지 역할을 해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채권 ETF인 TLT의 변동폭을 보면 플러스 3.1%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이 하락하는 동안 채권은 오히려 반등하면서 하락 방어 역할을 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채권이 항상 좋은 선택만은 아닙니다. 특히 강한 상승장에서는 채권의 수익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 방어적으로 채권 비중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과 채권의 균형은 맞추되 투자자의 성향과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월배당 ETF인 제피와 제큐의 변동성을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커버드콜 ETF는 옵션을 매도하는 구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제한적인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잽큐는 마이너스 8.31% 하락을, 제피는 마이너스 3.6% 하락을 했습니다. 잽큐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고 제피는 S&P 500을 기반으로 한 ETF입니다. 특히 제피는 기술주 비중이 낮고 배당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장에서 방어력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섹터까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섹터에 투자하는 대표 ETF는 XLF, IYF, 그리고 VFH가 있는데요. 각 ETF는 투자 전략과 구성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XLF는 대형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ETF고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에게 적합합니다. IYF는 중형주와 대형주를 고르게 포함한 ETF죠. VFH는 중소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ETF입니다. XLF는 마이너스 7.46% 하락을, IYF는 마이너스 8.04% 하락, VFH는 마이너스 8.8% 하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하락장에서 금융주도 타격을 피하지는 못했네요. 특히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VFH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줬는데요. 상대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XLF가 조금 더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05년 2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40일간 단기 하락장에서 ETF별 하락폭은 분석해 본 결과 가장 안정적인 ETF는 배당 성장주 중심의 SCHD였네요. 반대로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ETF는 ARKK였습니다. ETF 하락폭을 비교해보면 기술주 비중이 높은 ETF일수록 변동성이 컸고요. 반대로 배당 ETF는 상대적으로 주가 방어력이 높았습니다. 상승장에선 수익률을 높이면서 하락장에서는 하락을 견딜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인데요. 저는 포트폴리오를 나스닥 100, S&P 500, 그리고 배당 ETF인 SCHD로 구성을 합니다. QQQ는 높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크고요. SCHD는 하락장에서 방어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VO는 두 자산 사이에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연령별로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기간이 많이 남은 30대, 40대 분들은 QQQ 비중을 높여 수익률을 높이고 은퇴를 앞둔 투자자들은 SCHD 비중을 늘려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투자 성향과 기간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어떤 ETF에 투자하면 좋을지 고민되신다면 이 영상을 추천드릴게요. 연령별로 투자하는 시기와 투자 목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많은 ETF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하락장에서 강했던 ETF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